최근 한국 음악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음원 차트나 방송 출연보다 먼저 팬덤의 조직력이 화제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한별 역시 그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활동 기간이 길지 않은 시점임에도 팬카페 회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약 500명의 팬이 한 지역에 모여 생일 팬미팅을 개최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장한별이라는 가수를 응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그의 커리어와 케이팝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겉으로 보면 이날 행사는 평범한 생일 파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팬들은 응원봉을 흔들고 케이크와 꽃을 준비하며 가수는 팬들과 대화를 나누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장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날 팬덤은 더 이상 음반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를 함께 성장시키는 공동 투자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한별의 팬카페 회원 수가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보다 성장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팬덤 연구에서는 절대 규모보다 증가 곡선이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평가됩니다.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의 경우 방송 종료 이후 얼마나 빠르게 독립적인 팬덤을 구축하느냐가 장기적인 성공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뛰어난 가창력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팬들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요소를 보면 솔직한 대화 방식, 유머 감각, 자연스러운 리액션, 과장되지 않은 태도처럼 무대 밖에서 드러나는 인간적인 이미지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팬들은 노래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한별이라는 사람의 서사를 함께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인간적인 이미지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스타보다 친근한 스타가 더 강한 팬 충성도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팬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여러 신호들이 장한별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Happen One got continued. 장한별의 브랜드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팬들이 그의 실력보다 먼저 그의 캐릭터를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주목받은 가수들은 뛰어난 가창력이나 화려한 무대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장한별을 둘러싼 팬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노래 실력은 이미 전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오히려 그의 자연스러운 말투와 유쾌한 성격, 그리고 팬들과의 거리감 없는 소통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이것은 브랜드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오늘날 K-팝 시장은 음악만으로 경쟁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음악은 팬을 처음 만나게 하는 계기일 뿐이며 팬이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것은 관계의 경험입니다. 장한별이 무대에서 얼굴이 조금 부은 것 같다고 웃으며 이야기하거나 어머니가 객석 앞줄에 앉아 있으니 춤추기가 민망했다고 농담하는 장면은 단순한 에피소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팬들에게는 꾸며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팬덤 경제에서는 이러한 진정성이 매우 높은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스타 시스템은 신비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생활을 철저히 숨기고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공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팬들은 적당한 빈틈과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심리적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장한별이 자신의 사주 이야기를 가볍게 꺼내거나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모습은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주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는 솔직한 태도가 팬들에게 친근함을 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 형성되는 초기 팬덤은 대체로 감정의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이 열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방송 직후에는 높은 관심을 받지만 1, 2년 안에 성장세가 둔화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창원에서 열린 생일 팬미팅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를 보여줍니다. 약 500명의 팬이 한 지역 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팬들이 단순히 공연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직접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했다는 점입니다. 지역 운영진이 역할을 분담하고 생일상을 준비하며 행사 진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은 팬덤이 소비 조직을 넘어 운영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K-팝 산업에서는 이런 현상을 팬덤의 자발적 조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속사가 모든 것을 기획하는 구조가 아니라 팬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지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신규 팬을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면 아티스트는 활동이 잠시 줄어들더라도 팬덤의 결속력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팬카페의 역할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회원수가 많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활동성이 유지되고 있는가입니다. 팬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자 증가와 함께 팬들 사이에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도 함께 늘어납니다. 공연 후기, 영상 편집, 응원법 공유, 번역, 사진 정리 등 팬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광고보다 훨씬 강력한 홍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장안별 팬덤이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브랜드의 확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커스텀 마이크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값비싼 선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적으로 보면 상징성이 훨씬 큽니다. 마이크는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 도구입니다. 팬들이 생활용품이나 장식품이 아니라 공연 장비를 선물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무대에서 노래해달라는 기대와 투자에 가깝습니다. 팬들은 장한별의 현재보다 미래의 활동 가능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팬덤 소비 방식의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과거에는 음반 구매와 공연 관람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아티스트의 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일 광고, 지하철 응원, 기부 프로젝트, 공연 장비 지원 등은 모두 팬들이 브랜드 공동 창작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팬들의 애정이 커질수록 선물 문화 역시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연예계에선 과도한 선물 경쟁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팬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팬덤 내부의 비교 심리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본 내용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언급됩니다. 생일 행사와 선물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반복되거나 규모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이 지적은 단순한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 팬덤이 오래 지속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과도 연결됩니다. 건강한 팬덤은 지속 가능한 참여를 기반으로 성장하지만 과도한 소비 경쟁은 결국 일부 핵심 팬에게 부담을 집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피로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날 행사에서 메인 운영진으로 보이는 리더가 비교적 차분하게 전체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팬덤에서는 리더십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영진이 감정보다 원칙을 우선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팬덤 문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신규 팬이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운영진의 개인적인 갈등이 커지면 팬덤 전체가 분열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장한별의 현재 성장세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단순한 인기보다 브랜드 신뢰에 가깝습니다. 뛰어난 가창력, 친근한 캐릭터, 조직화되는 팬덤,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 그리고 팬과 아티스트 사이의 심리적 거리까지 여러 요소가 동시에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성장 구조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라는 배경을 넘어 독립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장한별 개인을 넘어 앞으로 한국 음악 산업 전체에 어떤 변화를 예고하고 있을까요? 내년 phần 3, 장한별의 현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금의 인기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이 인기가 어떤 구조 위에서 형성되고 있는가입니다. 단기간의 화제성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이슈가 등장하면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브랜드로 자리 잡은 아티스트는 팬덤이 스스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변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장한별에게 나타나는 여러 신호는 후자에 가까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음악 활동의 지속성입니다. 팬덤은 결국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성장합니다. 예능에서 보여준 친근함만으로는 장기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어렵고 꾸준한 신곡과 공연, 라이브 콘텐츠, 다양한 무대를 통해 가수 장한별이라는 본질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매력은 팬을 머물게 만드는 요소이지만 음악은 팬덤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확장 전략입니다. 현재의 팬덤이 충성도가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기존 팬을 만족시키는 것과 새로운 대중을 유입시키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유튜브, 쇼폼 플랫폼, 해외 팬과의 소통, 라이브 공연 등 접점을 다양하게 확대할수록 브랜드의 생명력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K-팝 산업에서도 성공적인 아티스트들은 하나의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팬 경험을 확장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팬덤 문화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번 생일 팬미팅은 높은 조직력과 따뜻한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팬덤은 행사 규모보다 분위기에서 결정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무리한 소비를 강요하지 않으며 새로운 팬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팬덤이 오래 성장하는 사례를 보면 화려한 이벤트보다 안정적인 운영 문화가 훨씬 큰 경쟁력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장한별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 음악 시장은 실력과 함께 관계의 신뢰를 구축하는 아티스트가 더 오래 사랑받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완벽한 스타를 일방적으로 바라보기보다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공유하고 자신의 응원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팬덤은 소비자가 아니라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열린 이번 생일 팬미팅은 단순한 축하 행사를 넘어 하나의 시장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팬들이 시간을 들여 모이고 자발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며 공연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선물하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는 모습은 장한별이라는 브랜드가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독립적인 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앞으로 장한별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화제성의 크기가 아니라 이러한 신뢰를 얼마나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음악적 완성도와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건강한 팬덤 문화가 균형을 이루는 순간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라는 수식어를 넘어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한 아티스트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결국 이번 생일 팬미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히 많은 팬이 모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팬과 아티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다는 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장한별의 현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며 동시에 그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의미 있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